2019년 7월,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한국 업체의 반도체 핵심 소재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 수출 규제의 핵심이었죠. 당시 이 시장은 일본이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업계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쏟아졌고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 2년 반이 지난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이슈는 사실상 해소된 상태입니다. 정부와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힘을 합쳐 빠른 눈치로 상황을 파악하고 재빠른 대응을 했고 수출 규제가 한국에 큰 타격을 입히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출 규제가 자충수가 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스텔라케미파와 스미토모 화학 등 일본 회사의 메인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업체였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국 기업 발목을 잡았다는 현재 언론의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죠. 일본 업체들은 고객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연이어 한국에 생산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중국입니다. 최근 제2의 반도체로 꼽히는 배터리 산업도 공급망 위기에 직면했는데 중국이 이 공급망을 꽉 쥐고 있어 가격 갑질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전기차 시장이 고속 성장을 이어가면서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요. 원자재 시장 조사 업체인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현재 리튬 가격은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리튬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배터리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원료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업의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컨설팅 업체 리스타드 에너지는 리튬 수요가 10년 뒤 30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배터리 원자재를 확보하는 업체가 전기차 전쟁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고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도 배터리 생산에 투자하고 광산업체 확보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런 상황을 반겨왔습니다.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이 상황이 갑질을 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기 때문이죠. 중국의 갑질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지에서 채굴하는 물량은 물론 2010년 전후로 남미와 아프리카 광산을 사들이면서 주도권을 쥔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광물에 이어 배터리 4대 소재 분야에서도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 원료인 리튬과 코발트, 니켈 등 광물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고 중국 가공업체들은 원재료인 리튬과 코발트 등 화합물 가격을 대폭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은 일본의 수출 규제보다 후폭풍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중국이 배터리 경쟁국이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자국 반도체 제조사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은 일본과 달리 중국은 대형 배터리 생산 업체를 보유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CATL과 BYD는 테슬라를 고객사로 확보할 정도로 존재감이 큰데요. 중국 광물 및 소재 협력사의 상당 물량을 자국 기업이 소화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 업계에서는 생산 라인을 다각화해서 중국의 갑질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 중국 의존도를 점차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제2의 요소수 사태는 없어야 한다는 거죠. 이후 배터리 기업들은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코발트와 니켈, 리튬 등을 회수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며 원재료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미친 판단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과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라이사이클에 총 900억 원을 투자해 2.6%의 지분을 확보했고 SK이노베이션은 올해 말 BMR 대전 환경과학연구원에 데모 공장을 짓고 올해부터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삼성 SDI는 2019년 폐배터리 재사용 전문 기업인 PM그로우에 지분을 투자하는 등 전문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라진 우리 기업들의 모습에 중국은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질이 가능한 분야를 보복수단으로 여겨온 중국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함부로 보복할 거다 라고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더 확실한 한방이 터졌습니다. 포스코가 인수한 호수에 매장되어 있는 리튬 매장량이 135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정말 초대박 사건인데요. 포스코와 산업계에 따르면 2018년 인수한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리튬 소금 호수에 매장되어 있는 리튬을 생산해 현 가치를 적용해 판매할 때 누적 매출액은 35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 호수를 인수할 때는 리튬 매장량이 220만 톤 정도로 추산됐는데요. 예상보다 6배 많은 1350만 톤에 달하는 것은 그야말로 잭팟이 터진 상황입니다. 1350만 톤은 전기차 약 3억 7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현재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 소재인 리튬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포스코는 리튬 이외에도 2차 전지를 구성하는 양극재 핵심 원료인 니켈 투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폐배터리를 활용한 재활용 사업과 호주 등 니켈 광산 투자를 통해 배터리용 니켈 공급을 자체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최근 호주에서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정광을 확보하는 등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역시 배터리 소재의 대중 의존도가 90%가 넘는 상황에서 이를 낮추고 공급망 관리를 하겠다는 포석인데요. 13일 호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호주 광산업체 라이온타운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2024년부터 5년간 리튬 정광 70만 톤을 공급하는 오프테이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리튬 정광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의 원재료고, 오프테이크 계약은 광산 등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의 일정량을 시장가로 사겠다고 정하는 장기 계약을 말합니다. 리튬 정광 70만 톤은 수산화 리튬 1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이며, 한번 충전을 하면 500km 이상 주행 가능한 전기차 약 250만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첫 해에 10만 톤 공급을 받고 이후 4년간 매년 15만 톤을 공급받기로 했는데요. 라이온타운은 공급 계약을 향후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호주의 리튬 정광 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갑질이나 보복에 대비해 공급망에 문제가 없도록 해외 구매처를 넓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 한 관계자는 요즘 워낙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배터리 제조사가 원자재 구매 등 배터리 생산 앞 단계까지 가서 관리를 해야 한다며, 최종적으로 배터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고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 차원이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업계는 동남아시아와 남미 등 제2의 지역 공략을 급선무로 꼽고 있으며, 포스코와 LG 에너지 솔루션은 각각 다른 지역에서도 원료 확보에 나선 상태입니다. 포스코는 지난 5월 수산화 리튬 공장을 착공했고 2025년까지 수산화 리튬 국산화율 37%를 목표로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2년 뒤부터 이곳에서 연간 전기차 100만 대가 사용할 수 있는 수산화 리튬이 생산됩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압도적 1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됐던 핵심 소재 공급망 불안 해소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배터리 시장 초기인 2017년 대비 2020년 3대 배터리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삼성 SDI의 매출은 2.5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양극재와 음극재, 전행액, 분리막 등 4대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매출액은 최대 8배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들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지난해 매출액은 2020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미 6개의 국내 소재 기업들은 글로벌 상위 10위 안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죠. 지난해 하반기 중국의 요소와 요소수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국내에서는 요소수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국민 생활 불편과 함께 소재 부품 장비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등 핵심 소재 공급망 문제가 국내 산업 발전의 불안 요소로 꼽혔죠. 요소수 사태는 공급망 붕괴가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한국은 그 위기를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공급망 불안 해소를 위해 기업이 먼저 나섰고, 산업부는 이러한 기업의 움직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죠. 빠른 판단력으로 수입선 및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배터리 소재 자체 생산을 준비하는 한국에 더 이상 중국의 갑질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